동시효과 구간이고요. 이번 주 거래 정규장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정리해보죠. 한 주가 금방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조선. 예, 죄송합니다. 예, 조선, 로봇, 계속 잘 가나 싶다가 이번 주에 반도체 소부장이 꿈틀 거려가지고요. 이쪽에 시선을 두는 게 괜찮을까 저희 점검 받고 싶네요. 다음 주에도 오를까 궁금한 쪽 챙겨왔습니다. 바로 반도체주로 여쭤볼게요. 네, 반도체 쪽을 2주에 걸쳐서 또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뭔가 꿈틀거리니까 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이번 주도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지수는 그냥 뜨뜻미지근하면서도 약간 온도는 살짝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 강하게 올라가지도 맞아요. 않고, 예, 그런데 그 안에서 섹터는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저희가 누굽니까? 트레이더의 민족 아닙니까? 트민. 그럼, 네. 예, 트민.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동향들을 찾아간다 그러면 계속 반도체가 눈에 띄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봤을 때 일단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브로드컴, 예, 실적 잘 나왔고 거기다가 신규 AI 칩을 뭐 100억 달러를 받았대요. 네. 물론 오픈 AI라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쪽들은 엔비디아 말고도 AI 칩 관련된 쪽들은 계속 또 각광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얻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 CXL 쪽이 강했는데 이쪽은 일단은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까지는 아무도 열심히 개발했는데 수주가 나오는 게 없어요. 아마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 개발하는 CXL 3.0 또 안 되면 4.0 예,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AMD도 그렇고 다른 쪽에서도 CPU가 3.0 같이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다 보니까 그때를 노리자. 너무 일단 기대감 크게 가져가지 말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냥 다른 거보다 메모리 반도체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다 보니까 예, 거기서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강하게 되면 여기서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메모리 소부 반도체 관련된 쪽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부장 관련된 쪽들은 여러 가지 확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챙겨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뭔가 소거해 주셔서 너무 좋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수거했다고요? 소거. 뭔가 뭘 더 많이 봐야 할까. 반도체는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한 번 시선 다 두다가는 종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네. 반도체에서는 압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어떤 종목 볼지 네.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보겠습니다. 큰 종목도 있고요. ENF 테크놀로지도 있고 두산 테스나도 있고 골고루 챙겨와 주셨네요. 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보따리,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로는 일단 지난주는 삼성전자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그러면서 끝물에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그래도 네. 하이닉스다 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랑 비슷한 의견을 어제인가요? UBS에서 네.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중립 하이닉스는 39만 얼마든가 예, 그렇게 또 목표가를 확은 아니었습니다만 예전부터 목표가를 가장 강하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분위기는 약간 HBM 관련된 쪽에서 이제 드디어 공급하고 단가고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면 하이닉스를 재평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들에 대해서 좀 강한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뛰어들어서 성과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논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전이다 보니까 하이닉스 중심의 어떤 탄력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28만 원대 부근이 1차로 저항은 있을 겁니다. 네. 예, 거기서 혹시나 수익 나셨으면 그러면 이거 좀 정리해서 삼성전자 같이 병행할까? 이것도 좋습니다. 이런 전략도 같이 보시면서 대응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일단 DRAM, OLED 관련돼서 화학전자 관련된 쪽에 소재 화학약품 중심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이쪽에선 OLED도 하나 추가된다 그러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파운드리 관련된 쪽에서 당연히 선단 공정 높아지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기대한다. 당연히 단가도 높아질 겁니다. 그런 쪽까지 보게 되면 수혜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또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두산 테스나. 두태. 예, 이쪽도 이번에 삼성전자가 테슬라 수주했고 닌텐도 공급하고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들어갔는데 아직 시장에는 못 알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올 만큼 확대되게 되면 삼성전자의 역할이 되는데 그때 가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두태형이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까지도 같이 가질 수 있는 종목들, 특히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좀 주춤할 때 그리고 옆으로 행보할 때 크게 안 밀린다 그러면 살살살 대응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주춤할 때 흐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동시호가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대시장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네요. 0.1% 완전한 강보 합권 3,204선 그리고 코스닥은 811선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외국인이 갑자기 장중에 매물을 좀 더 확대하면서 매도 우위 포지션이 나타났습니다. 기관은 928억 원 정도 지금 사자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도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죠. 기관 외국인 모두 양 매수 움직임 나타납니다. 오늘 시총 상단주 보시면 반도체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바 쪽에서도 지금 국가에서 바이오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투자 쪽으로 모여졌고요. 하반기 기대감 또한 학회 모멘텀 있습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벌써 9월 5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 금요일장 마감됐는데요. 우리 증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면서 한편으로는 고용보고서 오늘 밤에 또 발표가 됩니다. 이를 앞둔 경계감도 나타나는 가운데 그래도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3,200선 안착에 성공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800선에 넘어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까지도 그러한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수급적으로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 쪽은 물론 등락을 좀 거듭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3,205선에서 마무리 지었고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더 견조한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제약바이오 대형주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었고요. 엔터 쪽도 강세를 보여줬죠.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함께 힘을 내는 가운데 0.74% 올라가면서 811선에서 오늘 문 닫았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런 50전 정도 내려가면서 1,391원 정도에서 마감 지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될 텐데 좀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가운데 오늘 매도 규모도 좀 늘어났습니다. 1,200억 원 넘게 거래소에서는 물량 던졌고요. 기관 쪽에서는 1,0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래도 메이저 주체가 모두 다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수와 수급 현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시 한번 반도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에서 또 AI 쪽이 견고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되다 보니 거기다가 뭐 SK 하이닉스는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도 있었죠. 조금 전에도 체크해 보셨겠지만 UBS 쪽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그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할 거다. 최근에 또 최첨단 EUV 장비 도입했다 이러한 뉴스도 있었잖아요. 오늘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견조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강했죠. 3%대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도 함께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MLCC 업황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같이 많이 올라갔었던 삼성전기 오늘은 소폭의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LG 이노텍도 1% 정도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FOMC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형주들의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대 강세, 알테오젠도 2% 가까이 올라갔고요. SK바이오팜과 HLB, 파마리서치, 리가켄바이오, 한미약품 등등의 종목들 오름세를 나타낸 가운데 ABL 바이오가 8% 가까이 올라가면서 특징적인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희비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한화오션이 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도 있었고요. 블록딜 이슈까지 나오는 가운데 오늘 5%가 넘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쉬어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현대 로템은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2차 전지 섹터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LNF가 2% 넘게 오름세, 그리고 SKC는 오늘 4%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유틸리티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등등의 종목들 빨간불 켜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좀 더 가보시면 게임 엔터 쪽 보실 텐데요. 엔터 쪽에서는 지금 엔터 4사의 8월 합산 청취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낸 가운데 YG 엔터테인먼트만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통신 쪽도 통신 장비, 주파수 경매 등등의 이슈도 나오죠. 서진 시스템과 RFHIC 등등의 종목들 오늘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상위는 다시 삼성전자입니다. 69,5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HJ중공업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한화오션도 눈에 띄고요. SK오션플랜트, HMM 등등의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IT 투톱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조선과 방산, 원전 쪽이 이름을 많이 올린 가운데 오늘 CJ가 또 뉴스가 나온 가운데 6% 정도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거래대금 많이 실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현대무벡스가 오늘 7%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1위를 기록했고요. 쿠팡이 AI 퍼스트, 로봇 투자 더 확대하겠다라는 이슈 나오면서 협력사들이죠.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도 오늘 강했습니다. 19%대 급등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1위는 마찬가지로 현대무벡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세 좋았던 올릭스 2위 기록했고요. 현대힘스도 신고가를 기록했죠. ABL 바이오, LNC 바이오, 프로티나, 알테오젠, 온코닉 테라퓨틱스 등등의 바이오 종목들도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앞서 체크해드렸던 쿠팡의 로봇 투자와 관련해서 협력사 두 종목입니다. TXR 로보틱스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까지 모두 크게 시세를 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9월 5일 금요일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용 데이터 앞둔 상황에서 눈치 보기도 느껴졌지만 양대 시장은 플러스권으로 잘 맞췄습니다. 로봇, 특히나 물류 자동화라든지 조선주 일부 기자재단에서는 여전히 크게 잘 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좀 더 집중하셨는지요? 자, 김민수 대표님께서 바라보는 다음 주 장에 있어서 이쪽 보자 오늘 오픈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바로 또 보시네요. 네, 또봇은 예전에 제 아들이 좋아했던 것 같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안 죽어요. 네. 잘 안 죽고 계속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눈결 이제 보고 있어야죠. 예. 그것도 기회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래도 쿠팡 얘기 잠깐 아까 앞서서도 했었는데, 투자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얘기는 계속 물류 자동화 관련된 쪽들은 변화가 들어간다. 근데 이걸 또 그렇게 갈 수가 있죠. 지금 노란봉 특법을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한 6개월 앞두고 기업들이 이제 어떤 전략이 나오느냐라는 쪽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그래도 하나씩 그를 대응하는 전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걸로 보는데, 일단 로봇주를 매매할 때 가장 저희가 단적으로 좀 안타까운 현실이 그겁니다. 성과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기업들이 어떻게 가겠다는 쪽에서 그러면 앞으로 기대 수익률을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함께 바라보는 쪽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라도 아무래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예전처럼 로봇주 움직이네, 무지개를 살까, 큰 산이 두 개 있는 두산을 살까, 뭐 이런 네. 쪽으로만 바라봤는데 예.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종목 차별화가 진행됩니다. 그런 쪽들에서 될 만한 것들, 특히 이왕이면은 성과 내는 회사들이 좋겠다라는 쪽에서 그를 바라보시는 전략적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제 산업용 쪽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산업용 쪽에서 휴머노이드가 그래도 역할을 하겠죠. 이런 쪽으로 해서 가셔야 되는 성과를 보는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완전 시선이, 로봇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대기업 묻은 로봇주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적에 대한 예민도가 또 높아졌기 때문에 바라보는 수준이 데이터 값을 통해서도 더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로봇주 내에서 어떤 종목 위주로 더 예쁘게 보실까요? 탑픽 종목 열어봅니다. PNS 로보틱스.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잘못 친 줄 알고, 예. P&L로 시작하는 종목 많잖아요. 그래도 네. 우리 정확하게 하셔야죠. 네, PNS 로보틱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어로 썼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그래도 한국말로 네. 풀어 쓰는 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글을 네. 사랑해야죠. 네, 그쵸? 그런 쪽에서 이외
이 회사를 왜 골랐냐면 쭉 보다 보니까 로봇 쪽에서 아직까지 성과 나는 것보다 성과 날 걸 기대하고 아니면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제대로 뭘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성과가 나는 업체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가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보행 재활 로봇, 그러니까 워크봇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데 의료 로봇 쪽으로 약간 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 이 회사의 강점이 보행 재활이다 보니까 요즘에 고령화 시대 그리고 네. 또 뇌 손상, 뭐 뇌졸중 하시게 되면 거동이 불편할 때 그거를 또 보행을 도와준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쪽에서 13개국 19종의 의료기기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고요. 거기다가 27개 파트너 해외 판로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가시화된 성과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수주만 딱 늘어난 것만 받쳐주게 되면 언제든지 실적은 터날 수 있겠다는 쪽들이 눈길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간 매출은 솔직히 110억이니까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영업이익 나오는 거 보니까 3, 40억대까지 나오게 되면 이거 영업이익률 30%인데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매출이 커지면서 수주와 함께 매출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나중 가게 되면 성과 내는 업체는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라고 편입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나마 낫겠다라는 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좋습니다. PNS 로보틱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어디까지를 좀 노려보고 계세요? 정고점이요. 정고? 네. 17,800원? 그래서 300원 빼서 17,500원 정도까지 네. 그 정도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도 되겠다는 쪽인데 아마 이럴 때 제 생각으로는 수주가 나올 것 같아요. 수주가 나와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붙지 않을까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3,000원대에 이탈하게 되면 조금 더 추세가 다시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리스크 관리 가격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가 전략 서부 T&D 꼭 받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 흐름이 엄청나서요. 네, 좋았고요.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좀 주춤하네요.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서부로 시작해서 동부로 가자. 쪽으로 주가 동부로 쫙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호텔 쪽에 대한 부각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주가는 탄력들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면서 아마 12,000원 정도까지 좀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대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말고 북부로 가시자는데요. 저희 PD님께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여러분 동부 개척 같이 해보시죠. 서부 T&D도 긍정적으로 정리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여러분 다음 주 시장 정리도 해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